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한 일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골단이 다시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을 끝내고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반대 속에서도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70대 이상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취업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 공백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상황이 나빠진다면 공보의와 군의관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군병원 응급실도 개방하고 필요하다면 외래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만성 및 경증 환자가 이용해 불편함을 겪지 않게 집단행동 기간에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시절 소위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 공포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한 졸업생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소리내 비판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법권까지 정부에게 넘겨준다면 그야말로 절대왕정으로 돌아갈 것 같다며 국민의 입과 귀가 모두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던져 국민의 관심을 끈 뒤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하는 듯한 쇼를 하려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수를 늘리는 건 단순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보단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모두 마쳤는데요. 단수 추천할 지역도 다 결정했고 경선의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 면접을 끝내고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방침을 발표하며 공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청자가 있었던 243개 지역구 가운데 84개는 단수 추천, 3개는 우선 추천, 45개는 경선으로 각각 결정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본격화할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즉 컷오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교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의 최영희, 서정숙 의원 2명만 컷오프가 결정됐고 지역구 의원들의 공천 배제 사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공관위가 전국 4개 권역별로 하위 10% 현역 의원을 배제하겠다고 예고해서 누가 컷오프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이 이준석 공동대표한테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맡기기로 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 등이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지만 의결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개혁신당은 40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부여한다며 해당 행위자 심사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의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 합류를 놓고 양대 계파 간 갈등의 불씨가 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당원 자격 심사를 위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배복주 전 부대표의 합류와 총선 캠페인 지휘권 등을 두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공동대표는 선거운동 지휘와 배 전 부대표 관련 최고위 의결,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등 3가지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최고위 의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장을 먼저 뜨기도 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7순이 넘어도 일터를 못 떠나는 시대가 됐는데요. 70대 이상 노인의 4명 중 1명은 취업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155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1.4%가 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를 기록했는데 이는 4명 중 1명이 취업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75세 이상에서도 고용률이 18.8%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농업과 어업, 임업 분야로 약 3분의 1가량이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55.7%는 앞으로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오르고 있죠. 전세 보증금이 아파트 매매가의 80%까지 오르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즉 전셋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지난 분기에 25.9%까지 늘었습니다. 거래 4개 중 하나가 깡통 전세였다는 의미인데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57.3%, 충북 55.3%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도 지방에서 두드러졌는데 경북의 경우 둘의 차이가 불과 427만 원으로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없어집니다. 다만 차량의 번호판을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을 내일 공포합니다. 봉인은 차량 후면의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인데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공포 1년 뒤인 다음해 2월부터 봉인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기를 쓰려면 지금은 세탁 뒤에 빨래를 건조기로 옮겨야 하는데요. 한 대로 세탁과 건조가 모두 가능한 세탁 건조기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시장에 조만간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선보인다고 나란히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세탁 건조기인 비스포크 AI 콤보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닷컴에서 사전 구매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달 초 북미 시장에 워시 콤보라는 제품을 출시해 인기몰이 중인데 시그니처 모델을 오는 3월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개로 시야가 종일 답답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약해져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렸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11도 정도 높았고요. 하루 동안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됩니다.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눈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